이제 전환제도로 했을 때 수익, 기업 PPA 했을 때 수익, 현물 시장을 버티고 있을 때 수익, 이게 비교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저의 박세호입니다. 오늘은 26년 태양광 장기 고정 가격 계약 공고문에 대한 리뷰와 함께 어제 설명할 때 잠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발전소별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고요. 실제 이번 공고가 나왔지만 이전하고 향후 이제 재생의 정책에 대해서 뭐 크게 변경사항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고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입찰 상한가입니다. 이번 입찰 상한가는 약 5%로 대대적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이제 태양광 장기 고정 가격이 나와도 사실 아무도 이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현물시장 거래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하실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한가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재생의 정책 자체가 대대적인 변화의 시기입니다. 우선 IPS 제도가 26년도에 폐지가 되고 27년도부터는 경매제도의 도입, 그리고 현물시장은 29년까지 단계적 폐지. 기존 현물시장 거래하고 있는 발전소들은 29년에 기업하고 PPA를 하든가 그거 장기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20년짜리 장기 계약은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기존 현물시장 거래하고 있는 발전소들은 장기 계약이 아니라 전환제도라는 제도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단가 인하 자체가 이제는 재생의 정책이 바뀌는 상황에서 이런 입찰 상한가도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번 입찰 상한 가격은 6지 기준 147.686원입니다. 기존에 한 150 중반대였는데 대폭 하락이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약 5%가 하락이 됐고요. S&P 가격은 86.35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RSC 가격은 147.686원 빼기 86.35원이 RSC 단가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미 재생의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은 이미 계속해서 공단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대적으로 하락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입찰 상한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장기 계약이 얼마나 늘까에 대한 상한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년에 IPS가 폐지가 되고 27년도에 경매제도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경매제도로 할 때도 결국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구매 단가를 정해가지고 입찰을 받아서 재생을 구매하는 그런 식의 제도인데요. 이때 정해지는 이런 단가가 당연히 이번에 나온 상한가하고 유사하게 편성이 되겠죠. 올해 지금 상한가나 내년도 경매제도 상한가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미 다 가격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높아질 가능성보다는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번에 나온 입찰 상한가가 내년도 경매제도의 구매 단가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현재 현무시장 거래하고 있는 발전소입니다. 20년 장기 계약은 올해가 마지막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장기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제 20년짜리 장기 계약이 아닌 전환제도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환제도는 기존 장기 계약과 크게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이제 발전소를 완공해서 사업 운전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뺀다고 합니다. 기존에 장기 계약하면 무조건 20년 아니었습니까? 근데 전환제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만약에 3년을 운영했으면 20년이 아니라 이제 17년이 되는 거죠. 17년 차가 지난 시점부터는 REC는 안 나오는 거죠. S&P만 팔게 되는 거죠. 이런 게 가장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전환제도는 그동안 수익을 받는 단가를 재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 상한가가 아니라 기존에 IPS 현무 시장이 좋았으니까 공단이 생각하는 높은 수준으로 수익을 올렸던 발전소 초기 투자비까지 감안해서 단가를 재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이미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번 전환제도 참여했을 때 단가는 대폭 하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기준가가 거의 147원대 이 시장에서 이것보다 내년도 가격은 거의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향후 단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고가 나온 이후로 상당히 많은 태양광 발전 사업주, 기존의 장기 계약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분들조차 20년짜리 장기의 마지막이니까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상당히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 내용 보면 전체 용량은 1기가입니다. 그러면 입찰 차용 총 물량이 1000MW 이상이면 다 선정되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입찰 물량이 1기가와트에 미달한다고 해서 100% 선정되는 건 아니고 강제적으로 경쟁률이 1.1대 1로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입찰을 한 물량의 약 10% 정도는 자동으로 탈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가 137원이니까 137원에 무조건 넣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나머지 가점이나 저탄소 모델을 감안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입찰 상한가를 넣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평가 내용 보면
거의 그 입찰 가격이 거의 다 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넣으셔야 됩니다. 아마 이번에도 뭐 1기가와트 물량은 제가 봤을 때 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시장에서 거래를 하다가 기업 PPA로 가고자 하는 발전소들이 많을 테니까요. 뭐 물량은 막 미달은 될 거지만 경쟁률은 1.1대 1이기 때문에 좋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탄소 모듈에 대한 우대가 강화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저탄소 모듈 국산 기자재 사용 강화는 이미 공단에서 여러 번 나온 내용입니다. 이번 공고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량 630kg 이하 모듈은 전년 대비 4원 인상돼서 16원, 630kg부터 655kg는 전년보다 2원 이하나가서 7원입니다. 그 이하는 아예 우대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1등급 아니 2등급 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장기화뿐만 아니라 뭐 내년도 경매제도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그때 역시도 뭐 국가의 경매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 정말 국산 기자재 사용을 필수로 늘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우대 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국가의 정책은 국산 모듈, 국산 인버터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로 계속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된 발전소, 앞으로 공사하시는 발전소는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저탄소 모듈이라든지 국산 인버터 사용을 하시는 게 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지원 사업 받으려고 하더라도 필수시니까 그 감안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공고의 내용은 뭐 입찰 대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태양광 설비와 ESS 연동 설비, ES 설비 이런 거고요. 항상 헷갈려 하시는 게 신규 시장이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신규 시장 같은 경우는 옛날 이제 저탄소 모듈제가 나온 그 시점부터 진행했던 발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년 9월 15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탄소 모듈제가 도입한 이후에는 이런 우대 가격이라든지 가점 복잡합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실제 그 평가 기준은 거의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가점 내역은 되게 단순해졌고요. 전체 100점 만점 중에 계량 평가가 90점입니다. 저탄소 모듈제가 도입된 이후에 신규 시장 발전소들은 입찰 가격이 100점 중에 70점, 태양광 모듈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점수가 20점입니다. 그리고 기존 시장 같은 경우는 입찰 가격 100점 만점에 90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 내역서 평가의 뭐 발전소 개발 지행도, 보험 가입 여부, 이건 기본적으로 2점을 다 당연히 맞으셔야 되는 거고, 사용자검사 필적 제출이라든지 보험 가입 이거 뭐 필수시실 거고, 뭐 농민 이런 거는 해당되시는 분이니까 아니 분이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발전 설비 가동 기간은 뭐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아닙니까? 이미 가동 시간이 이미 있으니까 감안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가격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대 가격이 있는 경우 이제 고정 가격 계산법이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입찰가는요, S&P 플러스 1 REC 기준으로 넣으시는 겁니다. 내가 가중치가 1.5니까 그거 감안해서 넣으시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S&P 플러스 1 REC 기준, 상한가 이하, 상한가, 최대 상한가, 상한가 이하로 넣으시는 겁니다. 다만 실제로 계약이 돼서 수익을 올리는 거는 당연히 가중치가 다 감안돼서 올리는 거고요. 만약에 우대 가격이 있다, 저탄소 모듈 쓴 거에 대해서 우대 가격이 있다고 하시면 이게 뭐 REC까지 가중치까지 다 감안된 가격에 우대 가격이 포함돼서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REC에 포함이 됩니다. REC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 가격에서 우대 가격이 있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기존의 입찰 가격에 저탄소 모듈 사용에 대한 우대 가격, 여기에 S&P사가 빠집니다. 여기에 이제 REC 가중치를 곱합니다. 거기에 이제 S&P 가격을 다시 플러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받는 수익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입찰 가격 S&P 플러스 1 REC 기준으로 140원에 넣으셨고 가중치가 1.2고 저탄소 모듈 써서 우대가 16원이다 라고 하시는 분은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인 가격 단가는 169.93원 정도가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기 복잡한 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주리고에서 계산기 쓰시면 바로 계산이 되니까 뭐 직접 계산 안 해보셔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REC는 단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가중치를 수량을 더 준다는 건 뭐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의 발전소 상황에 따른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 내용입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최종 판단은 발전사업주분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현무시장 거래를 한 지 오래된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실은 기업하고 PPA 체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도 그 발전소랑 계약하실 때 그 발전소 연한 이런 거 좀 많이 따지시고 아리백 기준 자체에 또 뭐 15년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완공된 발전소를 선호하지 오래된 발전소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PPA 자체가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물론 뭐 단기 계약을 원하시는 싸게 구매하시려는 기업한테 파실 수 있지만 결국은 단기 계약이시기 때문에 PPA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무시장 거래가 오래된 발전소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전환제도로 해서 기존 상하 운전기에 빠지시기 때문에 20년 장기 계약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완공되지 얼마 안 됐고 가중치도 낮고 저타석 모듈을 사용하지 않는 발전소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빠르게 좋은 조건이 있다면 기업하고 PPA 하시는 게 맞습니다. PPA가 당장 안 되더라도 어쨌든 29년까지 현무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면서 전환제도에 참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우선 뭐 PPA를 목표로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완공되고 가중치가 높은 발전소다. 이런 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붕 태양광 같은 경우 가중치 1.5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지금 보면 가중치 감안한 단기계약 단가나 PPA 단가나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장기계약 지금 하시나 제가 뭐 PPA를 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선택 안 하시더라도 뭐 기존 현무 시장에서 거래를 하면서 전환제도에 참여를 하셔도 되고 뭐 기업 PP를 하셔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뭐 좀 더 선택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완공되고 가중치도 높고 저타선 모듈 사용한 발전소 이런 데는 장기 계약하시면 됩니다. 기업 PPA 단가보다 장기 계약 단가가 무조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이상으로 기업이 PPA 구매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하시는 게 높습니다. 근데 이분 저타선 모듈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장기 계약 감안해서 들어오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년에 완공된 발전소, 이제 경매제도에 참여해야 되는 발전소들은 아마 단가 자체가 이제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제도 아니면 기업하고 PPA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완공 시점에 기업하고 PPA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고 하면 사전에 기업이 어느 시점에 어느 가격에 PPA 사겠다 라고 정해준 상태라면 기업 PPA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이건 뭐 기업의 니즈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제도 기업 PPA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PPA에 대한 판매가 확정이 돼 있다고 하면 PPA가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공고가 나왔고 단가가 떨어졌고 향후 재생의 정책 변화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어제 설명회 때 이렇게 답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앞으로 법으로 이제 정해지는 것만 남았지 다양성 자체는 거의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 내용을 여러 번에 걸쳐서 공단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내 발전소에 따라서 현황에 따라서 장기 계약이 유리할지 당장 20년 장기 계약이 유리할지 기업 PPA를 할지 현물시장 거래하다가 전환제도에 참여하는 게 나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전 수익성 비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 숫자로 계산하는 건 어려우시니까요. 저희 두리고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단기 계약이나 전환제도, PPA까지 감안해서 저희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이거 뭐 다 비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시스템에서 튕기면 저탄소 모델 이제 발전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발전소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하고 이제 상업운전 시작에 아까 전환제도 가면 상업운전 시작일을 넣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업운전 시작을 넣으시면 되고 발전소 용량 넣으시면 됩니다. 발전 시간은 뭐 본인들이 발전 잘 아실 테니까 넣으시면 되고 가중치 넣으시면 되고 우대 가격 뭐 16원이냐 7원 0원이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 눌러 PPA 희망단가 한 180원 넣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계약 2차 점수도 분석할 수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찰 희망가격 SM 플러스 1 REC 희망가격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메가와트 기준으로 내 있기 때문에 1000원 하셔야 돼요. 140원이 아니라 14만 원 넣으셔야 되고 탄소 배출량 등급 넣으시고 사용점검사 확인증 진행정보 넣으시고 보험가입 여부 넣으시고 농축산 어업이 주인 참여 체크하시고 설비 가동 기간은 기존에 가동이 얼마 됐는지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스템이 다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연락처를 남기시면 자동으로 보고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그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수정이 가능해서 보고서를 보시면 장기 고정 가격 이번에 했을 때랑 전환제도로 했을 때 수익, 기업 PPA 했을 때 수익, 현물 시장을 버티고 있을 때 수익, 이게 비교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비교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펜슬을 누르시면 PPA 단가나 우대 가격, RC 가중치, 발전 시간 이런 거 직접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계약 입찰 점수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이제 입찰 점수 계산해서 자동으로 다 반영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계약 입찰 점수도 가격 조정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입력하시면 그에 따라서 평가 점수가 얼마인지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그거 감안해 가지고 내 점수가 높을지 안 높을지 판단해서 장기가 넣으신다고 하면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뭐 계산기를 써보시고
경제성을 분석해 보시고 내가 장기 계약을 하겠다 아니면 기업하고 PPA 계약을 해야겠다 하면 저희한테 남겨주시면 장기 계약 대행도 해드리고 PPA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수요기업에 PPA 단가 맞춰서 공급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쨌든 간에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와 있지만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은 예상은 되니까요.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최대한 발전 수익 잘 올리실 수 있게 좋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